네, 코리지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머스크의 신당 창당, 테슬라에게 악재일까 호재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주들 다 벌벌 떨고 있죠. 네, 지난주 주말에 또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머스크가 드디어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엑스에서 7월 5일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행히 주말에 이제 주식이 쉬었기 때문에 아직 그 반응이 없는데, 네, 오늘 밤 대단히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죠. 자, 그러면 머스크가 왜 창당을 하겠다고 했는지 주요 근거와 반응을 한번 볼게요. 네, 그 머스크는 X에서 이제 설문을 했어요. 이제 자기 뜻이 아니라 뭔가 이제 국민들의 뜻을 묻겠다 해가지고 설문을 했죠. 근데 거기서 약 65%가 이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자유를 되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아메리카 파티 창당을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BBB 법안, 미국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해가지고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똑같다, 나라 말아먹는 것들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핵심 선거구에서 이제 공약을 해가지고 상원 두세 석, 하원 8석에서 10석을 이제 자기네가 가져오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법안에서 지금 되게 예민한 법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석, 두 석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나죠. 이번에 네, 스콧 베센트가 이제 한 석을 해가지고 상원에서도 BBB 법안이 통과 안 될래다가 통과가 됐죠. 아슬아슬. 자, 트럼프가 즉각 네, 우스꽝스럽다, 보복을 경고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그러면서 되게 우습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보조금 삭감은 이미 BBB 법안에서 이미 실행이 됐죠. 그리고 트럼프의 권력도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주하고 금융계는 지금 우려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야, 뭐 뭔가 정치하다가 자꾸 주가가 빠졌는데 집중력 분산시키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왜 그래? 라고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똑똑한 머스크는 왜 신당을 창당을 했을까요? 네. 트럼프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열받을만 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BBB 법안으로 미국이 이제 부차로 인해가지고 몰락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이것도 무시 못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돌려막기가 언제까지 통할 건지 굉장히 의구심을 품고 있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직접 대통령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네, 트럼프가 하는 거 보니까 야, 저 사람도 하는데 나란들 못하겠어? 네, 머스크는 아직 젊죠. 그 다음에 진짜로 제3정당으로 의석수를 확보해가지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고 네, 다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또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의 사면초가 상황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이미 중국의 BYD입니다. 테슬라보다 2배 이상 더 팔리고 있죠. 물론 중국 중심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점차 저하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자꾸 전기차 뭐 친환경보다는 뭐 석유든 뭐든 상관없다 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B 법안으로 전기차 보조금도 지금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도 웨이모가 이제 라이더 이런 걸 고가 장비를 이제 해가지고 이미 검증성을 완료를 하고 이미 시장에서 점점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죠. 여러분들이 테슬라에 투자한 이유가 뭡니까? 전기 차량 때문에 투자했어요? FSD하고 옵티머스 때문 아닙니까? 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함은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죠. 인공지능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자율주행 택시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정부 규제를 해야 되죠. 이게 AI 사업은 정부 규제가 핵심입니다. 정부에서 야, 이거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 마. 사고 위험이 있어라고 하면 못 하죠. 절대 못 하죠. 자, 이번에 초기 운행 중에 발견된 급제동, 경로 이탈 등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또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정부 규제를 해결을 못하면 테슬라 정말 미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웨이모나 중국 업체들이 계속 기술적으로 쫓아오겠죠. 자, 그러면 제3정당이라는 주장은 과연 머스크의 정치 도박일까? 한번 살펴보죠. 22년도 중간선거에서 네, 하우스가 이제 하원입니다. 하원에서 잘 보시면 이게 지지율 격차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0.2%에서 4%, 굉장히 박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 격차가 난 의석수가 30석이 넘습니다. 30석이.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8석에서 10석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1%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 미만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그 숫자가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2024년도 미국 상원 선거에서 주요 박빙 지역을 보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무려 0.2%밖에 차이 안 납니다. 득표율 차가. 미시건도 0.3%. 자, 위스콘신 0.9%다 뭡니까? 1% 이내죠. 근데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2석에서 3석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다 1% 미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자, 미국은 승자 독식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표를 제일 많이 한 승자가 다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정당이 1등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머스크도 저는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1%, 2% 정도의 지지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당의 위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된다고 봅니다. 즉 스포일러 이펙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즉 머스크를 자기 편으로 누가 끌어들이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의 이 도전이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실 거예요. 야, 이거 오늘 밤에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야, 이번에 또 $200 선으로 또 떨어지면 저점 매수 타이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선택은 다 각자가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스크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를 향해서 정치적 지렛대를 준비한다고 보여집니다. 협상하는 거죠. 네, 내가 만약에 제3정당으로 내년까지 이렇게 버티면 너네들 최소한 상원에서는 2명에서 3명, 그 다음에 하원에서는 최대 8명에서 10명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뭘 줄 거야? 네, 규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AI를 향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최소한 너네를 망가뜨릴 수는 있어 라고 저는 협상 카드로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머스크의 판단은 전 지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내년 얼마 안 남았죠. 중장기적으로는 훌륭한 협상 카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상법 개정이 가결이 되었는데 왜 주식은 가다 많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